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이 파병을 갈 때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에 해외 파병 관련된 훈령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가는 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유엔에서 결의에 의해서 유엔에서 간다든가 예를 들면 PKO 이런 거라든가 다국적 군우 예를 들면 걸프전 같이 다국적 결의에 의해서 그런 데 있고요. 지금처럼 실제 우크라이나와 전혀 우리가 동맹 관계도 아니고 국제적인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닌 이런 것들은 규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관단을 보낸다, 뭐 연락반을 보낸다, 모니터링반은 용어를 여러 가지를 쓰면서 하는데 한 명이라도 나가는 것은 파병인 거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우리 안보에도 아주 중체다 하지만 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우리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국회 동의 없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창간단이나 이런 군인을 보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 되고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검토까지 할 수가 있다. 장관은 탄핵을 또 관련자들은 법적 검토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강력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안보,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을 정보단을 우크라이나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나토 본부나 나토 사령부에도 이미 나토 사령부에 우리 장교가 이미 파견돼서 계속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 장교를 통하든가 또 나토를 담당하는 국방무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파견돼 있고요. 나토에는 이미 기존에 돼 있는 루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우리 창간단이 가서 우크라이나의 전쟁터 가야 수집이 되는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국방위에서도 이미 그렇게 3명 이상이 가 있고 다 체계가 돼 있는데 무슨 또 국가대표단을 보내냐 했더니 3명으로 부족하다고 김용현 3명도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국방부 장관은. 그런 것조차도 검토 안 하고 그냥 국가대표단을 보내는 이런 것들은 졸속으로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국방위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네. 하나는 조금 질문 받기 전에 하나만 조금 추가를 하면 우리가 아무리 파병이 아니고 참관단이라고 한정을 해도 이미 국제사회는 나토와 미국은 살상무기 제공을 사실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심지어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국제적 신호를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호르무즈 해협은 국방부 훈련에 보면 다국적 활동 있잖아요. 해적 호르무즈라든가 저런 데서 해적 활동이라든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해부대가 파병됐잖아요. 그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파병된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다국적 형태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가면은 이 5함대가 다국적 군을 형성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분쟁 지역의 어떤 한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호하러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훈령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활동은. 그런데 지금과 같이 어떤 분쟁 지역의 동맹의 이름도 아니고 다국적 유엔의 이름도 아니고 다국적 군의 결의도 아닌 상태에서 어느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은 법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법에도 또는 훈령에도 그런 것들은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창간단이든 연락반이든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은 이것은 헌법과 법을 위배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사실 파병을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60조 2항 헌법에도 나와 있는 이유는 그만큼 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파병은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방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같이 결정을 해서 신중하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하부법이 제대로 정비 안 돼도 그 헌법 정신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적 가치로도 무기를 분쟁 전쟁터에 보내는 어떤 특정 국가에 보내는 것도 헌법적 가치에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는 단지 군인이 파병 나갈 때 동의를 받으라 하는데 군인 혼자 갑니까? 군인은 늘 세트로 가잖아요. 자기 기본적인 무장을 하고 가는 것이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냥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서는 안 된다. 는 것이고요. 이런 건 또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안위와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은 늘 옳다는 대다수는 보내지 말라면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자기 그냥 마이웨이를 길을 간다면은 이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위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을 할. 국정원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는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군에 대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은 한 명이라도 가면은 파병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한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파병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참여하는 것은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죠.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 이걸 왜 국정원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가는 것은 비밀 요원, 블랙 요원으로 가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을 국정원하고 안보실이 주도하고 국방부가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이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국정원은 말씀했지만 블랙 요원으로 비밀리에 어쨌든 임무를 나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 지금 얘기하는 정부가 하는 거는 국정원과 군이 같이 가는 개념으로 모니터링반, 참관단 이런 걸 운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국정원도 이런 데 갈 때는 소리 소문 없이 비밀리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간 적이 없어요. 국정원 간다, 모니터링 간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잖아요. 이건 이슈로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지금 국가 안위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고요. 그 국가 안위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만 바라보고 우리 한반도 상황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잠시 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기도 최고조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보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